입양한 주제에 무슨 엄마 행세야? 차가운 샴페인이 정미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들 결혼식을 위해 정성껏 차려입은 고운 드레스가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입양모 따위가 앉을 자리는 없어. 조용히 나가. 사돈의 냉정한 말에 미라는 식장 구석에 숨어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은 결국 세상 앞에서 어머니를 지켜냅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좋아요 한번, 그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감동이 기다리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미라는 남편의 이주기 추모식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적막한 거실에서 미라는 홀로 남겨진 날들의 기록이라고 적힌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펜을 대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혼자 남은 이 집이 너무 조용해요. 미라는 펜을 내려놓고 남편의 유품인 낡은 손목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작정 집을 나선 미라는 근처 어린이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 아빠 나 여기 피나. 6살쯤 된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팔꿈치가 까져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이 옆에서 젊은 남자가 쩔쩔매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아빠가 안아줄게. 울지 말고 일어나서 집에 가자. 으앙, 아파. 엄마 데려와. 이준호는 아들의 말에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미라는 저도 모르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소독 티슈를 꺼내 아이의 팔꿈치에 맺힌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낯선 여자의 따뜻한 손길에 현우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크고 맑은 눈으로 미란을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우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근처에 카페가 있어요. 준호는 미란을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현우는 스스럼 없이 미란의 손을 꼭 잡고 따라왔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현우는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해요. 그랬군요. 힘드시겠어요. 혼자 키우시는 게 정말 쉽지 않네요. 아이가 자꾸 엄마를 찾거든요. 현우가 미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예요? 현우야, 그럼 안 되지. 준호가 당황해 사과했지만 미라는 미소 지으며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미란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작은 손이 튀어나와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현우였습니다.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미란을 올려다봤습니다. 현우야, 나는 엄마가 아니. 맞아요. 엄마 맞잖아요. 사진이랑 똑같아요. 준호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현우야, 그럼 안 돼. 죄송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괜찮아요. 그런데 사진 얘기는 뭐예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란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그들 주변에 모여들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어머, 정말 닮았네요. 모자 같아 보여요.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미라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미라는 현우의 작은 손을 잡고 준호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이자 현우의 할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 딸린 호라비한테 뭐 바랄 게 있다고 붙는 거야?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미란의 뺨을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앞으로 뛰어나와 할머니를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요. 6살 아이가 작은 몸을 던져 미란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현우를 잘 돌봐주고 싶어서, 준호 씨를 돕고 싶어서. 준호야, 정신 차려라. 저 여자가 어떤 속셈이 있는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냐? 시어머니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꿋꿋이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미란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현우를 보고 결국 시어머니도 미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못마땅한 표정을 거두지는 않았지만요. 준호와 차린 신방에서 미란은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자신의 결혼 자금과 남편의 유품이었던 손목시계까지 팔아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현우 방부터 꾸며주세요.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미라는 자기 다리에 기대 잠들어 있는 현우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다. 2년이 흐르고 현우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되었습니다. 미라는 고운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화사하게 차려입은 엄마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봐요. 현우 엄마도 왔네. 어머, 그 사람 입양모라던데. 쯧쯧,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미란의 귀에 들렸습니다. 미란은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구석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란아, 우리도 이제 아이를 가져볼까? 여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현우가 조금만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요. 미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미란은 몰래 피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에게 동생이 생기면 자신이 현우를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현우가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추석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아, 친척들 상차림 준비해. 네, 어머니. 너는 방에 앉지 말고 부엌에서 설거지나 해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 미란만 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미란의 흉을 봤습니다. 참, 친자식이라도 하나 낳으면 내가 이뻐할까 말까인데. 애도 안 생기니 원. 현우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건 인정하지만 미란은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라며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았습니다. 미란이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같이 밥 먹어요. 현우야, 엄마는 여기서 할 일이 많아. 가서 할아버지들이랑 밥 먹어. 현우 앞에서 미라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언제나 다정한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 어머니시죠? 아이가 친구와 싸웠어요. 얼른 와보세요. 미란이 학교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너 입양된 애라며? 그러니까 애가 이 모양이지. 상대방 엄마가 미란에게 달려들어 우악스럽게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란은 자초지종도 듣지 않고 공격하는 상대 엄마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현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요. 미라는 무릎을 꿇고 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엄마가 더 잘할게. 그렇게 초등학교를 마치고 현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쳤어요. 어머니께서 오셔야겠습니다. 미라는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갖고 싶으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말을 하지. 왜 그랬어? 몰라요. 그냥 갖고 싶었어요. 미라는 현우의 손을 잡고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현우한테 더 신경을 못 써줘서. 하지만 훔치는 건 안 돼. 벌은 받아야 해.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미라는 현우를 데리고 편의점 주인에게 거듭 사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우를 다그치는 대신 잘 달래고 설명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훈육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미란의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쁜 짓 해서 정말 미안해요. 현우야, 잘못 알고 반성했으면 이제 된 거야. 엄마, 힘든 거 다 알아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못되게 하는 것도 알고 다른 엄마들이 엄마 흉보는 것도 알아요. 엄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현우가 미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현우, 속상하지 않게 엄마가 더 잘할게. 한편 준호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여보. 우리 힘내요. 미라는 준호가 잠든 후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24시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밤 진열과 청소를 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미란의 손이 거칠어져 갔습니다. 현우가 미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제가 얼른 커서 엄마를 도와줄게요. 9살 현우는 또래보다 일찍 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고등학교 입학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라는 현우의 새 교복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오늘부터 고등학생이네. 아빠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우리 먼저 학교 가자.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란이 전화를 받자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호 씨 부인이십니까?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준호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준호의 시신 앞에서 미라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현우가 미란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15살 현우는 새 교복을 입고서 입학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안 계셔도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현우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마치고 발인까지 끝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벌컥 뛰어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준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지은은 유럽에서 귀국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왔는지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모, 현우가 반가워했지만 지은은 인사도 생략한 채 본론만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이모랑 살자. 네, 엄마가 있는데 왜요? 현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미란도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빠의 유일한 혈육인 현우의 법적 후견인은 내가 되어야 해. 언니는 입양모잖아요. 이제 빠져요. 안 돼요. 현우는 제 아들이에요. 아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무슨 소리예요?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당신이 산부인과에서 받은 피임약 처방전이야. 그걸 어떻게 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너희 방에서 찾아서 챙겨뒀다. 현우는 입양 안 해고 너는 준호랑 사는 동안 애 하나 못 낳았잖니. 세상에 일부러 안 낳은 거였다니. 기가 막히는구나. 어머니.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낳을 생각도 없는 여자가 오빠 재산만 노렸던 거야. 지은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은 다 포기할게요. 하지만 현우는 안 돼요. 그럼 법대로 하자고. 법정에서 보자고요. 지은은 변호사와 함께 나갔습니다. 얼마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증언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건 돈 때문이에요.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고. 현우가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저한테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이모랑 할머니는 몰라요. 현우가 울음 가득한 목소리로 미란을 변호했습니다. 현우야, 이모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 거야. 지은이 말했지만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이모야말로 저를 돈으로만 보잖아요. 우리 엄마는 저를 그냥 사랑스러운 아들로만 봐요. 현우가 울며 호소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엄마가 웃으면 저도 행복해요. 제발 엄마랑 살게 해주세요. 판사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경제적인 능력과 다른 증거들을 고려할 때 판사는 지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시 후견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과 현우는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헤어져야 해요? 오래 안 걸려. 엄마가 꼭 다시 데려올게. 밤 11시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상 현우를 떠나보내려니 미라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현우의 손을 꼭 잡고 뒷문으로 살금살금 나갔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현우를 데려가려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친 것입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두 사람은 한밤중 거리를 걸어 나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란의 수중에 있던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배고파요. 조금만 참자. 엄마가 일자리를 구해볼게. 미란의 지갑에는 1,000원짜리 몇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계단 한 구석에서 현우는 미란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미란은 동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양말 몇 묶음을 떼어다가 골목 한쪽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양말 사세요. 1,000원에 3켤레. 하지만 기존 상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텃세를 부렸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여기 자리 잡은 거야? 죄송합니다. 여기가 비어 있길래. 장사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상인들이 미란의 양말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곧이어 단속반까지 나타났습니다. 미란은 양말을 주워 담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가 미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뭔가 해볼게요. 현우는 신문 배달소에 가서 일자리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중학생이 무슨 신문 배달이야?
사장님, 제발이요. 꼭 돈이 필요해요. 현우의 간절한 표정에 사장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현우는 새벽 4시부터 신문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손이 얼어서 신문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가 첫 주급을 받았습니다. 현우는 그 돈으로 붕어빵 한 봉지를 샀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미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현우야, 돈이 어디서 났어? 신문 배달에서 받은 거예요. 엄마, 드세요. 현우가 따뜻한 붕어빵을 미란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미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붕어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 현우, 다 컸네.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 힘들게 안 할게요. 그날 오후 미란은 시장통을 돌아다니다가 낡은 세탁소를 발견했습니다. 깨끗한 세탁소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저기, 혹시 일자리 있나요? 50대로 보이는 여자 사장이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험 있어? 다림질이나 접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일당제.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할 수 있겠어?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로 미란은 세탁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신문 배달을 마치고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는 세탁소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세탁소 강 사장이 현우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너 남의 가게 앞에서 뭐 하는 거냐? 강 사장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우가 무서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란이 앞치마를 벗고 뛰어나왔습니다. 사장님, 제 아들이에요. 제가 퇴근하길 기다리는 건데. 정말 죄송해요. 현우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현우라고 합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자 강 사장이 갑자기 허둥지둥했습니다. 현우의 모습이 누군가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세탁소에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게 뭐야? 다림질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손님이 옷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미란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다시 해드릴게요. 미란이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우며 사과했습니다. 취객은 사과는 듣는 둥 마는 둥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급기야 옷걸이를 들고 자리를 뜨려는 미란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현우가 취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강 사장이 그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취객이 떠난 후 강 사장이 미란을 불렀습니다. 이리 좀 와봐. 강 사장은 미란을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벽에 낡은 사진이 든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잘생겼지? 내 아들이야. 25년 전에 백혈병으로 죽었어. 사진 속 청년이 현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미란이 놀라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닮았네요. 죽은 아들이 나 외롭지 말라고 너희를 보낸 것 같아. 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탁소 옆에 빈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살아도 돼. 사장님, 미란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강 사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야.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 미란이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날 밤 미란과 현우는 작지만 따뜻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현우가 미란의 따뜻한 품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서 미란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세탁소 유니폼을 입은 미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강 사장님, 제발 무사하셔요. 미란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강 사장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집도의가 바로 현우였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현우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어떻게 됐어? 수술 잘 끝났어요. 성공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미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현우가 자신의 의사 가운을 벗어 미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구나. 미란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 행복했습니다. 곧 강 사장이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현우가 병실에 들어가자 강 사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우야, 네가 날 살렸구나. 고마워. 사장님 괜찮으시죠?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현우야. 네가 내 아들이다. 날 살린 아들. 강 사장이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아, 이거 받아. 강 사장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틈틈이 모은 돈이야. 우리 아들 결혼 자금.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나 죽으면 받을 사람도 없어. 너희가 내 가족이야. 미란이 강 사장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몇 달 후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혹시 여자친구니? 네, 엄마. 같은 병원 간호사인데 엄마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미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우야, 정말 반가운 소식이구나. 그런데 엄마 때문에 혹시 네가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미란이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엄마는 제 자랑인걸요. 주말에 현우가 여자친구와 함께 세탁소에 왔습니다. 단정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현우 씨 여자친구 박소영입니다.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앞치마를 벗으며 당황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와서 제대로 준비도 못했는데. 별 말씀을요, 어머니. 소영이 미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 선생님께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미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현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소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해 가을, 현우가 소영에게 청혼했습니다. 미라는 현우의 손을 잡고 난생 처음 고급 의상실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맞추러 온 것입니다. 결혼식에 입으실 드레스 맞추러 오셨어요? 네. 신랑 어머니인데요. 보통 베이지색이나 네이비색으로 하시는데 골라보시겠어요? 미라는 고급스러운 옷감들을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현우가 이것저것 대보며 미란에게 꼭 맞는 드레스를 골라주었습니다. 아드님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상견례 자리에서나 본식에서나 두루두루 잘 어울릴 옷이에요. 직원이 현우의 센스를 칭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라는 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현우가 잘 자라서 의사가 되더니 이제 결혼을 해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미란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라는 새로 맞춘 드레스를 입고 갔습니다. 사돈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김 회장과 최 여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 엄마 정미란입니다. 미란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여사가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우군 정말 훌륭하더군요. 과찬이세요. 김 회장이 거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그저 사랑만 듬뿍 주며 키웠습니다. 저 혼자 저렇게 잘 자랐지요. 미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 많은 집이라니 우리 딸이 복받은 것 같아요. 최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란은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미란은 준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현우 엄마로서 좀 더 당당해져도 되겠죠? 미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신부 대기실은 분주하고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국제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박소영 씨 어머님 맞습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현우 이모예요. 유럽에서 전화드려요. 최 여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현우 엄마,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뭐라고요? 가짜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는 입양모예요. 우리 오빠 재산 노리고 붙은 여자였어요. 세월이 지났음에도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악의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덕 보려는 여자라고요. 최 여사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입양모든 뭐든 그 사실을 속였다는 게 문제야. 그런 여자가 딸의 시어머니가 된다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최 여사가 미란을 찾았습니다. 미란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사모님. 미란이 따라 나섰습니다. 최 여사는 미란을 식장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봐요. 감히 입양모 주제에 우리 집안을 속였어? 최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란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속이다니요? 시침이 떼지 마. 다 알아. 최 여사가 미리 준비해둔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입양모 주제에 어디서 엄마 행세야? 그만해. 최 여사가 미란의 얼굴에 샴페인을 뿌렸습니다. 미란의 고운 드레스가 젖어버렸습니다. 사모님, 왜 이러세요? 제가 친엄마가 아닌 건 맞지만 그렇다고 현우 엄마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만 이러시면 안 되죠. 이 결혼 당장 무르고 싶지만 현우와 소영이 불쌍하니까 예정대로 결혼식은 하겠어요. 하지만 그쪽은 이제 떠나주시죠. 하객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최 여사가 손가락으로 미란을 가리켰습니다. 미란의 어깨를 밀쳐내며 감정이 격앙되었습니다. 그쪽이 앉을 자리는 없어. 조용히 꺼져. 말도 안 돼요. 제발이요. 현우가 엄마를 기다릴 거예요. 현우 엄마, 남의 자식 두고 뻔뻔하네. 진짜 입양모 주제에 말이 많아. 미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결혼식이 끝나면 조용히 떠날게요. 결혼식에서 현우 엄마 자리에만 앉게 해주세요. 우리 현우, 상처받지 않게요. 웃기는 소리. 앞으로 우리 눈에 띄지 말아요. 절대. 최 여사가 뒤돌아섰습니다. 미라는 젖은 드레스를 입은 채로 망연자실했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엄마가 늘 내 앞을 막는 것 같구나. 미란이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식장에서는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 어머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화촉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최 여사가 당황한 사회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서 못 오셨어요. 생략하죠. 사회자가 당황해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그렇지. 신랑 엄마가 빠지는 게 말이 돼?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에 있던 소영이 현우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창고에 계세요. 우리 엄마가 어머니한테 샴페인을 뿌렸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펑펑 울고 계세요. 드레스도 다 젖었어요. 우리 엄마가 입양모 어쩌고 하면서 면박을 주셨대요. 어떡해요, 오빠? 식장에 있던 최 여사가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소영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소영아, 너 마음 약한 소리 할래? 그 여자가 우리를 속인 거야. 엄마, 입양모라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오빠를 잘 키워주셨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 입양모 주제에 현우 엄마 행세하고 이제 내 시어머니 노릇까지 하려고 하다니. 그걸 누가 이해하니?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 여자 쫓아내야 해. 현우가 식장으로 달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가 다시 마이크를 입에 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제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우가 깊은 숨을 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6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유일한 어머니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저와 함께 집에서 도망쳤죠. 가족들이 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했거든요. 길에서 자고 지하철역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야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저를 의대에 보내주셨습니다. 손이 거칠어져도 무릎이 아파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한 적이 없으셨어요. 현우가 창고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오늘 누군가 모욕했습니다. 샴페인을 뿌리고 건물 뒤편에 숨어 있으라고 위협했죠. 하객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입양모라서 부끄럽다니요? 저는 이런 어머니를 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현우는 하객들 사이를 뚫고 미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미란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미란이 젖은 드레스를 입고 아직도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왜 여기까지?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현우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현우야, 안 돼요. 어머니가 꼭 제 옆에 계셔야 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결혼을 망칠 수는 없어. 어머니 없는 결혼식은 의미 없어요. 현우가 미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식장으로 돌아가 현우는 수백 명의 하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드레스를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 미란 앞에서였습니다. 어머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야, 일어나. 내 결혼식에서 이럴 수는 없다. 어머니, 평생 저 때문에 숨죽이며 사셨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이 늘 그러셨잖아요. 제 결혼식에서까지 어머니를 초라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현우가 미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 엄마가 내 앞길 막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 때문에 내가 소영이를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없는 제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둘이 영화 찍어? 저 여자 얼른 끌어내요. 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이 뛰어들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현우와 미란의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께 이렇게 결례를 범하시면 저도 이 결혼 못합니다. 소영도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너까지 이러는 거니? 최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부끄러워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입양모라서 안 된다니. 말도 안 돼요. 소영아, 최 여사가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현우가 일어나 최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자 가져와요. 다리를 높게 해주세요. 현우가 의사로서 응급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최 여사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소란 가운데 일부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입양모는 입양모지. 친엄마랑 같을 수가 있나? 피도 안 섞인 남의 자식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이 모든 소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강 사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봐왔지. 저런 어머니가 또 있단 말인가? 친엄마도 저렇게는 못하네. 세탁소 단골 할머니들도 일어났습니다. 맞아. 우리가 증인이야. 현우가 아프다고 밤새워 간호하고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애지중지하는 거 다 봤어. 현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결혼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가족과 어떻게 화합해 살아가겠습니까? 소영이 현우 옆에 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우 씨와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사과드리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현우와 소영이 미란의 양쪽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현우야, 소영아. 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너희가 기대하던 결혼식을, 어머니 없는 결혼식은 의미 없어요. 세 사람이 함께 식장 문을 향해 나갔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미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저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주세요. 세 사람이 식장 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해. 우렁찬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껏 이 모든 사태를 지켜만 보고 있던 김 회장이 단상 위에서 아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최 여사가 당황했습니다. 김 회장은 상견례 때부터 미란의 얼굴이 낯익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동대문 시장에서 양말 장사를 하며 고생할 때의 인연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자신을 믿고 양말 100켤레를 외상으로 빌려주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사모님, 기억나세요? 동대문 시장에서 양말 장사하던 청년 말입니다. 미란이 놀라서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합니다. 저는 상견례 때부터 알아봤어요. 저에겐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시니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미처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이 최 여사에게 다가가 뺨을 쳤습니다. 당신, 감히 내 생명의 은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입양모라잖아요. 입양모면 뭐, 그게 뭐 어때서? 애들 결혼식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이게 더 망신인 거 몰라?
김 회장이 하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빈털터리였을 때 저를 믿어주었던 유일한 분과 사돈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이 미란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아내를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부디 제 사위로 현우 군을 보내주십시오. 회장님, 일어나세요. 미란이 김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 여사가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김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과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미란을 쫓아내려던 최 여사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채로 식장을 떠났습니다. 식장은 오히려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결혼식이 다시 거행되었습니다. 미라는 당당히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1년 후 미라는 따뜻한 세탁소라는 세탁소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강 사장이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명절이 되어 만삭이 된 소영과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도 함께 와서 명절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소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낡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피보다 진한 이름 어머니.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름 어머니로 불렸다. 미란이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미란과 이연우 그리고 박소영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온 모자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미라는 현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현우는 그런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양모라며 손가락질해도 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진짜 어머니와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따뜻한 가족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피보다 진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식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좋아요 버튼 하나, 구독 버튼 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